대군자가 캐슬그룹 성희주 상무와의 스캔들이 사실입니까? 사람들은 이한대군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성희주와의 스캔들이 사실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한대군은 피하지 않고 당당히 사실이라 말했고, 그러자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성희주의 안티로 돌아서고 말았죠.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5위까지 싹 다 대표님이에요. 성희주의 비서는 성희주가 걱정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지만 막상 성희주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면서 천하태평이었어요. 내가 옛날에 그 어린 국민 아이돌이랑 사귈 때에도 그 많은 팬들의 질타를 다 이겨낸 몸이라고. 이한대군은 걔보다 나이도 많고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좀 하겠다는데 국민들이 잠깐 섭섭할 수는 있겠지만 뭐 잠깐 그러다 말겠지. 그렇게 걱정 하나 없이 집으로 귀가하던 성희주는 집 앞에 몰래 잠복해서 날계란을 투척하는 여고생들에게 흠씬 계란 세례를 받고는 비서가 하던 말이 현실이 되어가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어린 고등학생들에게 화를 낼 수는 없고 인내심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말을 하길, 우리 친구들 계란은 삶아 먹거나 구워 먹어야지 왜 엄한 내 머리에다가 던지는 건데.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출출할 때 먹으면 딱 좋은 계란을 이렇게 낭비하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언니가 좋은 말로 할 때 어서 썩 꺼지세요. 보통 성깔이 아닌 성희주였지만 미성년자인 동생들에게 화를 낼 수가 없어서 최대한 성질을 자제했다는 것을 모르는 계란 투척자들은 오히려 성희주를 만만하게 보고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당장 우리 대군자가 곁에서 꺼져. 대군자가가 너 따위랑 왜 결혼을 해? 우리 불매운동 할 거니까 알아서 해. 대군자가 곁에서 꺼지란 소리까진 이해했지만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소리에 눈이 횟가닥 돌아버린 성희주는 집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학생들에게 돌아왔어요. 자기가 힘들게 키워온 캐슬뷰티가 불매운동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한대군과 혼례를 치르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캐슬그룹의 수장이 되어서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는 것인데 지금 자기 때문에 불매운동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요. 성희주는 다다다다닥 달려와서는 학생들의 뒤통수를 팍팍팍 때리면서 말을 했어요. 야, 이것들아. 언니가 좋게 이야기했지. 계란은 삶아 먹거나 구워 먹으라고. 너네 아직 한창 키 클 때라. 1g의 단백질이 아까운 상황이라고. 근데 이걸 내 머리에 던지는 게 말이 되냐. 이것들아. 그리고 내가 너 때는 1분 1초가 아까워서 공부했어. 이렇게 헛지거리하고 다닐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잠이나 자고 체력 관리나 해라. 그렇게 마지막 돌려차기로 학생들의 엉덩이를 팍팍팍 걷어찬 성희주는 아뇨 하면서 마치 성룡처럼 마무리를 지었죠. 그렇게 이제 학생들이 정신 차렸겠다 생각하고 자신의 집으로 다시 올라가려던 찰나 경찰차가 성희주의 자택 앞에 도착했고 성희주는 폭력죄로 경찰에 잡혀가게 됩니다. 쌍방폭력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만 성년인 성희주와 미성년인 학생들의 싸움에서 성희주는 무조건 불리한 입장이었는데요. 보호자를 부르라는 경찰의 말에 성희주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고 딱히 생각나는 사람이 이한대군밖에 없었죠. 늘 자신의 약점을 찾기 위해 혈안이 걸린 가족들에게는 연락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기요, 혹시 지금 많이 바빠요? 성희주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전화를 했고 늦은 밤이었지만 이한대군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침을 꼴깍 삼키고는 경찰과 자신의 팬이라고 자칭하는 고등학생들에게 말하길,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 같아 죄송합니다. 모두 제 잘못인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폭력은 무조건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 책임은 제가 다 지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는 경찰에게 이한대군이 말하길, 혼례를 약속한 이상 이제부터 이 여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제가 지켜야 하는 이니까요. 이 여인이 못한 것, 실수한 것 모두 다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희주는 늘 자신의 실수를 찾아내고 그 책임을 물으려고 혈안인 아버지에게서 키워졌기에 이런 이한대군의 태도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허물을 감싸주는 사람은 이한대군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성희주는 경찰서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한대군이 그녀의 손을 확 낚아채더니 화를 냈어요. 앞으로 다시는 그런 집 버리지 말아요. 대군대비가 된다는 사람이 어디 감히 대한민국 국민과 싸움을 합니까? 이한대군의 명예를 훼손할까봐 그런 건 줄 알고 성희주가 앞으로 그럴 일 없다고 말하려 하자 이한대군이 어이없어하며 말하길, 만약 어린 여학생들이 아니라 덩치 좋은 남자들이었으면 크게 다쳤을 수도 있잖아요. 무모한 행동에서 아프기라도 하면 어쩔 뻔했어요. 성희주는 이한대군이 지금 자기를 걱정하는 걸 알고 약간 어안이 벙벙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련 신청도 거절하던 사람이 갑자기 직진 신호를 보이며 그린 라이트를 해대니 정신을 차리기가 힘든 지경이었죠. 이한대군이 속상해하며 사저로 먼저 들어가려 하자 성희주가 담담한 표정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며 그의 뒤를 쫓아가 슬며시 손에 깍지를 꼈습니다.
이한대 군은 자신의 손에 포개어져 있는 성희주의 손을 보고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살면서 사과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성희주만의 소심한 사과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사저에서 첫날 밤을 보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둘을 지켜볼 수 없었던 윤희랑은 성희주를 중화전 화재의 방화범으로 몰고 그녀의 자택과 회사를 압수수색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또 한 번 경찰서에 가게 된 성희주는 이틀 연속으로 경찰서에 잡혀오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성희주의 수석 비서 도혜정은 속상해하면서 말했어요. 거봐요. 대군자가랑 결혼하는 게 보통 일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요. 둘이 결혼한다고 발표하자마자 허구한 날 유치장 신세나 지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구, 정말 속이 터져. 도혜정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한대 군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성희주가 경찰서에 잡혀간지 모른 채 아직 잠이 들어있는 이한대 군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게 지금 못 들하는 짓이냐? 사저에서 급하게 나오느라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이한대 군은 경찰서에 들어가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늘 차분한 모습만 보이던 이한대 군이었기에 성희주를 비롯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성희주를 경찰서에서 데려온 이한대 군은 자기 때문에 성희주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 것 같아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한은 성희주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최연이 툭 하고 던진 말이 대박이었죠. 그의 말을 들은 이한대 군은 급하게 성희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한대 군이 성희주에게 말을 하길 당장 종로구청으로 오너라. 우리가 함께 할 일이 있으니 말이다. 밀린 캐슬뷰티 업무를 하던 성희주는 이한대 군의 전화를 받고 종로구청으로 왔고 그곳에는 이한대 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성희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방안을 결국 찾아냈다. 너를 모함하고 곤란하게 만들려는 저 왕실 사람들로부터 너를 지킬 방안 말이다. 예로부터 왕과 왕족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이 주어진다. 내 그걸 잠시 잊고 있었더구나. 나와 혼인을 하면 너는 저들의 음모로부터 영원히 안전해질 수 있는데 말이다. 이제 유치장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된단 말이다. 형식적인 혼례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 서류상으로 내 너의 남편부터 되어야겠다. 이게 바로 내가 너를 지킬 방안이다. 그렇게 이한대 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반짝이는 눈으로 성희주에게 제안했죠. 그러니 후배님, 이제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성희주는 갑작스러운 이한대 군의 프로포즈에 그만 양볼이 발그레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